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전율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을 모으면서 정치인들도 스스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자신감 있게 국민을 믿고 말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이런 정치 보건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 좀 많은데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어제 담화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그 4월달 담화도 조금 기대를 해서 봤어요. 워낙 선거가 여당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근데 그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이죠. 예, 본인 어디 소신이 너무 군수 정도 출마하면 딱 맞는 레벨이. 근데 그 군수 되면 군이 또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본인 소신이 강하고 좀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지적 능력 자체도 뭐 그렇게 기민하게 이렇게 빠릿빠릿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예. 합승 능력도 좀 더딘 것 같고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도 보면은 질문 3개를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창피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오커스 대사분들하고 다 간담회를 하고 뭐 국가 자문회의도 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야권 지도자로서 뭔가 안정감을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네. 집회가 있지만 16일에는 야권이 다 모여가지고 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좀 앞서 나설 때가 됐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뭐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국민들에게 좀 희망과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좀 거기서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좀 실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당들이 뭐 각자 하기도 하고 뭐 연합해서 이제 집회도 할 예정인데 맞습니다. 좀 이런 움직임들 흐름들이 정말 민심을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좀 과연 현실적으로 좀 어디서부터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좀 지혜를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예. 이게 약간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대선을 한번 보면 그 저기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렸거든요. 이번에 다 틀렸습니다. 예. 예. 한 군데도 이런 결과는 시나리오는 상정하지 않았어요. 압승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월요일 날 MBC에 나가가지고 그 대선 전망을 묻길래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긴다. 그런데 진행자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아니 다 아니라는데. 그래서 아니 무난하게 이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 답변했냐면 9월에 내가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온 교포들하고 참 뭐 맨날 며칠 대화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엘리트들이 못 보는 거는 사람들 속에 잠재된 그 상실과 분노와 이제는 절박한 그 요구 사항들을 수치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세계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야. 그다음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미국의 엘리트들도 자기가 사는 나라를 너무 몰랐던 거야. 그런데 저 선거 결과는 일종의 뭐랄까 오랜 기간에 통해서 누적돼 왔던 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왜 미국이 이렇게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데 우리로서는 참 헤아리기 어려운 예. 깊은 상실감 같은 것들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 80년대 흑백 TV로 보던 그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완전히 사라진 전설 같은 나라가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 갈등, 증오, 혐오 이렇게 보면 저기도 포르노야. 트럼프도 포르노. 예. 쟤도 아주 거짓말, 협잡, 뭐 예. 협박 다 해. 그러니까 잘못 가렸어요 저기도 지금 잘못 가려가지고. 완전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예. 그랬는데 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렇게라도 해서 기존의 엘리트 구조, 기득권을 전복시키고 말겠다나. 이게 아웃사이더에서 밀려오는 거를 엘리트들은 못 본다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예. 안 보여요. 예,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저 미국이란 사회가 실패 사회로 가는 거라고 봐요. 나는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그걸 전복하듯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 버려요. 평소엔 예. 말도 안 하다가 그러면 지지율 뭐 15%다 뭐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 저기 이런 류의 분석이 말하자면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흔히 저지르는 결정론적 오류라고 하는 건데 예. 그냥 그 통계의 그 추세만 보는 거야. 아. 그리고 누가 유입되고 누가 유출됐는가. 그러니까 물 위에 떠올라서 가끔 튀어오르는 고기 숫자만 세는 거야. 아하. 저 수면 아래는 군집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는 정성적인 그 통찰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번 미국 선거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떠냐?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정치에 대한 분노로 이게 확산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고 보다 비전을 제시하는데 망설이거나 아니면 슬슬 눈치만 보고 오늘 광장에 몇 명 나왔대. 이제 이런 태도를 버릴 때가 됐어. 맞습니다. 그 지지율 몇 프로 떨어져서 그리고 반등했다 그래도 20 몇 프로야. 예.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저기 저 데일리 아닌가? 오늘 20 몇 프로더라? 4%인가 6%인가 나왔는데 머리 기사 제목이 지지율 반등이에요. 4.5%. 이게 바로 엘리트주의의 아주 극심한 피해고 결정론적인 오류다. 그 통계가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 통계에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더 심각해. 그걸 이번에 미국 선거를 보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내재된 울화, 예. 상실감,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정치. 이제 한국 사회 분노는 그 단계로 갈 수가 있어. 그 전에 매듭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골든 타임 같은 지금이 거죠? 그 시기가 된 거예요. 마지막 지금이. 시기, 마지막 기회.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저기 윤석열보다 더한 저 트럼프 같은 저런 괴물들이 설치는 걸 예. 곧 보게 될 거고 이미 보고 계신다 이거야. 예. 이게 그럴 때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엄중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대통령 담화가 때마침 그걸 일깨워줬다. 난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책임적 회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전 이제 정당에 안 속하신 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상실감은 표는 우리가 주는데 권한은 우리가 위임하는데 의사결정 실제 대의 제도에서는 그렇죠. 실제 국민의 삶과 이익이 다 배제돼 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철밥통 교대다. 그렇죠. 뭐 빨간 당이 하든 파란 당이 하든 그냥 다 똑같다라는 이런 식의 국민들의 그 정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치권이 뭐 니 탓 내 탓을 하기 앞서서는 정말 본인 스스로를 더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통한 혁신 이걸로 좀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의 정치의 가치와 힘을 믿으십시오. 예. 정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를 가능케 만드는 게 정치고 그거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무도 안 믿으면은 정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믿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게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 좀 이런 대찬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차정식님께서 윤석열과 다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못 보여주면 민주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절박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슈퍼챗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은 것은 일단 미국 대선 얘기 조금 시간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기회는 없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규정은 내리고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리를 방법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하야. 근데 이거는 뭐 어제로서는 본인이 임기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나머지 두 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아니면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뭐 이런 두 가지 방향 정도만 놓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먼저 그럼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정당인이다 보니까 아.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수권 정당 다수당으로서 뭔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예. 이야기를 꺼낼 때는 확실히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의회에서 협의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걸로 보이고 그러나 시간이 언제든 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 타협의 연속이거든요. 타협이라는 건 결국 내 걸 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를 반영한 것처럼 뭔가 내가 좀 마땅치는 않지만 내가 내줘야 뭔가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탄핵과 뭐 탄핵이든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래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국민의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숙제죠. 또 우리 야권에서는 국민의힘하고는 아예 대화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서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이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숙제고 만약에 저희가 그걸 풀지 못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저희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이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보고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이 정국을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니 지도부가 처한 입장이라 그러면 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3당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의당이 없었더라면 그때 맨 앞에 나가 한 달 정도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예. 그리고 나니까 한 달도 더 지나서 민주당이 탄핵안에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기 제 일렬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뛰어들고 거기서 이제 그 저 새누리당의 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합리적 보수층을 찾아내 가지고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엔 민주당 역할이 제일 없어 사실은.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여건을 주변에서부터 만들고 민주당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빨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런 거는 역시 쇄빙선, 예인선들이 해야 되는데 예인선이야 뭐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죠. 큰 배를 소매를 잡아 끌어서 저기 개혁의 길로 가도록 자꾸 소매를 잡아 끄는 게 그게 이제 예인선이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슬픈 운명은 항구에 도착하면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그때는 큰 당이 이제 항구에서 그걸 이제 다 예. 독차지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저기 미래에 우리가 권력의 모델을 협치와 연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 민생과 민권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을 좀 하나의 기본 동력으로 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품을 넓게 열어주는 조금 뭐랄까 그 관용 아리아 담대한 연대를 일단 외치셔라. 그렇게 하면은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합리적 보수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놀 수 있게 예. 예인선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가치와 역할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꾸 뭐 조국 혁신당을 멀리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이럴 때 다 합치고 열어놔야지 왜 그런 걸 또 예. 따로 하느냐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대안적인 권력 모델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백가쟁명의 판을 열어면 교수들도 오시고 저기 뭐야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노동자도 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예. 저런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 여론을 광장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도 2016년에 누가 그렇게 순탄하게 탄핵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때도 거의 이 해산의 고통 수준의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렇죠. 국민들이 해내신 거죠, 사실은. 예,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요즘은 탄핵 얘기가 여당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건 탄핵 맞습니다. 대잡이다, 빈도가. 기시감이 든다. 예. 뭐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 저기 보수가 결심해라. 우리는 항상 손잡고 예. 대화하고 싶고 특검도 독소 조항을 없애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민주당이 더 커져야 되고 좀 당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예. 그냥 집회하면은 그냥 단상에 최고위원들 소개하느라고 10분 또 누구 오셨습니다 소개하느라고 뭐 이런 관료적 접근을 하는 거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아까 방금 그래픽이 하나 나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갤럽 조사가 원래 사실은 저희가 아이고야. 잠시 후에 이제 김봉신 부대표님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워낙 충격적인 기사가 먼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번 주 갤럽 조사가 17% 긍정 나왔고요. 부정은 74% 나왔는데 의원님 요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세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육성 녹취 파일이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19%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죠. 미반영분이었죠. 아. 예. 근데 그 육성 녹취 파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인간이 달에 간 거 그거 조작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 10%는 돼. 예.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10%는 재해놓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럼 진짜 지지율은 7%야. 10을 빼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걸 꼭 반대로 믿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있죠, 청개구리. 이런 게 인간 사회에서 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양극단은 원래 빼잖아요. 예. 아니 뭐 하물며 뭐 저기 뭐냐 그 달 사진도 그 조작이라는데 예. 루이 암스트롱 그 발자국 찍은 것도. 근데 저게 좀 유의미하게 보이는 게 3월 넷째 주가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한 7개월 만에 반토막이네요. 34%에서 네. 17%로 완전히 긍정률은 반토막이 났다. 요게 딱 눈에 먼저 직관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일단 요 소식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총평이나 이런 건 좀 느낌이 어떠신지. 저는 뭐 한 예. 15%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전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정을 잘 운영해서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전쟁 위기도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저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위험하죠. 의문입니다. 예, 아니 주변에서 왜냐면 다 낮춰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례 없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은 항상 우리가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휴전국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그 강한 리더십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자. 지정학적으로 분리해도 우리가 여기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자. 똘똘 뭉치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예. 이런 의미가 강한데 아니 뭐 17%로 무슨 영이 서겠어요. 맨날 미국의 도청이나 당하고. 그래서 매우 좀 걱정되고요. 본인이
해지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 민주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없어도 다른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정치 세력이 있고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성숙된 민주주의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숫자보다도 아까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통계적 수치보다 그 밑단에 있는 정말 민심의 그 도도한 흐름 아까 그걸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어떤 그 힘의 본질, 본질적 그걸 힘, 보자. 시민적 힘의 근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눈을 뜨고 그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민심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이자 순리 아니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선 얘기 조금만 마무리하고 이따가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은 네. 또 이따가 전문가분 모셔서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트럼프 압도적 승리 또 예상하신 부분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어떤 영향 미칠지 굉장히 좀 두려운 눈빛으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데 의원님 일단 보시기에 트럼프 체제가 앞으로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 좀 줄 걸로 대략적으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돌아왔어요. 네, 첫째는 포퓰리즘 정치, 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 세 번째는 고립주의. 예, 이 세 가지가 기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준비돼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리고 이번에 이 압승이 상하원을 5건 했거든. 네. 5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해리스가 이긴 뭐 그 뉴욕주라든가 버지니아 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공화당이 지기는 했어도 44% 가까이 나왔어. 오, 꽤 선전했네요. 이건 더 충격이야. 어, 해리스가 이긴 주도 이 정도까지 쫓아왔다고? 와,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평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완전한 압승이네요. 완전 완전 압승. 뭐 예. 지금 뭐 여기 우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회 얘기지. 대통령 분리돼 있고 지방선거 따로 나와 있고. 근데 미국은 싹 아, 완전히.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괴물이 이게 저기 전례 없이 강한 힘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예. 제일 위험한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이 요 세 가지요. 근데 더 준비된 트럼프 체제라는 더 거잖아요. 강력하게, 더 세게 해왔다. 그런데 보이드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지정학적인 어떤 그 저 요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그것도 그냥 방치하면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강의 소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채식자이자의 중간에 나오는 몽고반점에서 예.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 처제와 형부가 그 추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그때 그 묘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추악함 속에서 뜻밖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뭐 이러는 구절은 완전히 그 불협화음과 포스트 모던한 게 그냥 나오는데 굉장히 전위적인 소설. 예. 그런데 저런 극단적 추악한 정치 속에서 혹시나 뜻밖의 기회의 창문이 없는지를 살피는 자세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죠.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있긴 좀 있다고 포착해야 보는 된다. 거거든요. 예.